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변수들이 좀 풀렸고, 뭐 걱정했던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또 국내 증시를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포인트 이 근처로 가다 보니까 주도주들, 기존에 이제 시장을 끌어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종목들이 까먹은 지수를 그 만회하고도 남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 내내 이제 순매도였다가 2시경부터 이제 매도를 급격하게 줄였고요. 그리고 동시효과에 강하게 매수를 붙이면서 소폭이긴 하지만 순매수로 끝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기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코스닥 순매수 사상 최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의 어떤 매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좀 쉬었던 종목들,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 뭐 인터넷 업종이나 제약이나 증권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여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줄이고 좀 눌려있고 가격 부담 덜한 종목으로 이사가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아시아 증시는 딱히 이렇게 뭐 오른 나라가 많긴 한데 이렇게 급등한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 좀 충돌로 가다가 그게 완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기반으로 좀 올라가도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나라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거의 음봉으로 갔고 또 5일선 깨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 갔다가 5일선 딱 찍어주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갔거든요. 뭐 장중에 20포인트 넘게 하락 전환했다가 이제 돌려서 저점 대비 올라가서 4,990, 예,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5천은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넘어가면 계속 밀어내요. 보시면 5천 이탈, 5천 이탈, 뭐 이게 반복되고 오늘도 뭐 5천 이탈, 5천 터치 또 이탈, 이게 반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밀어냈다가도 뭐 4,950 밑에서는 그걸 또 받아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왜냐하면 4,950에서 받아낸다라는 건 여기서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물론 그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두 개겠죠. 하나는 단타, 하나는 다른 업종으로 추세적으로 더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5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믿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제법 많이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993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한 때 998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제가 950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950이 과거에 2022년 이후에 계속 저항대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이 이거 대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950을 넘겼다. 그리고 한 차례 위기가 이틀 전에 있었는데 그때 꼬리 달고 이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950은 돌파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믿음이 되면서 천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는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2%대 넘게 올라갔잖아요. 코스피 5천 특이가 있긴 한데, 여기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는 일단 5천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권에서 이제 7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3,000포인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외에 이제 코스피에서도 보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저런 걸로 의심이 되는 종목을 한번 보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은 되게 많이 주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는, 그게 그 자녀한테 주식 지분을 넘겨주려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낮게 있으면 넘겨줄 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제 물려주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상속세가 덜하죠. 이것 때문에 주가를 좀 누르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사주 줬다가 그 자사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헐값에 넘겨가지고 그것도 또 세속하는데 또 보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막겠다. 그리고 이제 괜히 쪼개기 상장해가지고 시장만 괴롭히는 뭐 이런 것들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나오겠구나, 특히 코스닥을 3천까지 한번 목표 삼아 가겠구나라는 기대감, 요거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오늘 증권 업종이 일부 증권주가 장중한 때 20포인트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이제 토큰 관련된 이슈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이제 증권주,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면 뭐 증권주가 하루 정도는 반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증권 업종 차트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장중에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눌리긴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가가 오늘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 위치에서 끝났다. 뭐 아니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끝났다 이래버리면 투자자들이 여기서 뭐 순환매 돌리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 17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삼성전자는 쉬어도 다시 간다. 그리고 이제 부양책 때문에 주식시장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 시장이 보면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추이를 한번 2017년도 이후부터 한번 쭉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홀짝홀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르고 내리고가 좀 비슷하게 가는, 한번 크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쉬거나 뭐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되죠.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추세를 갖지 못하는 게 코스닥 시장의 약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스닥이 진짜 활성화되려면 대형주 말고, 예, 코스닥의 대형주 말고 이제 중형주군에서 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최근의 특징이 코스닥 시장 지수보다 중형주 지수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부침이 있는 반면에 중형주들 쪽으로 조금씩 매수가 붙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코스닥 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흐름이 잘 잡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미국도 아침에도 제가 보여드린 건데, 미국 지수하고 동일 비중 지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모든 종목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 이게 숫자가 위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중소형주가 강하다, 밑으로 내려갈 땐 대형주만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대형주 팔아서, 그러니까 빅테크 팔아서 중소형주 쪽으로 분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약간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이번 주 들어서 좀 관찰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으로는 현대차가 이틀 연속 빠졌거든요. 근데 12월 말 이후, 후반부 이후에 이틀 연속 빠진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빠지면 이제 그 다음날 곧바로 들어올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현대차가 여기서 끝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현대차 줄여서 다른 걸로 분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제법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에 좀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 단기적으로 좀 눌렸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모더나가 이제 피부암 백신 이슈 만들고 나면서 이틀 동안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몇몇 제약사들도 같이 따라갔고, 뭐 그런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약주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뭐 증권업종은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예, 뭐 증권주가 사실 지수 좋은데 이게 눌리는 게 좀 특이했는데, 뭐 어쨌든 한 번씩, 그렇다고 뭐 증권주가 메인으로 쭉 매일 저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시장이 5천 가고 코스닥이 저렇게 활성화되고 하면은 하루 정도는 반응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증권업종하고 비슷한 거, 지주회사들. 예,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그 증시가 활성화되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면서 또 지주회사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오늘 되게 특이한 거였어요. 탑10에서 6개 빠지고 4개 올랐거든요. 근데 지수가 플러스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성주 쪽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탑10이 6개가 하락했으면 지수가 눌려야 맞는데, 이게 이제 올라갔다라는 건 이제 중성주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간 거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형주가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 시장 전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대형주가 빠졌는데 지수가 올라갔다. 이거는 뭐냐면, 대형주가 빠진 이유는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이거 팔아서 더 좋은 거 사야지,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또 시장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고,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15위까지 다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업종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유난히 올라간 측면은 있죠. 근데 제약바이오만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형주 줄이고 중소형주 또는 코스닥을 사는, 예, 그런 날로 이제 투자들이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뭐 순매도였는데 2시 이후에 이제 매수로 바뀌고, 매수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동시효과하고 세게 들어와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순매수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1조 7천억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 고객의 탁금이 더 늘겠죠. 매도하면 이틀 후에 이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고객의 탁금은 또 늘어날 것 같다. 그 뭐뭐 매매했나 봤더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어제 1조 1천억 팔았는데 오늘 5천억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조 6천억 원을 현대차에서만 이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대형 그동안에 시세가 많이 났던 대형주들 팔았고, 그러니까 매수는 이제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매수하고 원전주 뭐 일부 매수한 거 있지만 하여튼 매수 쪽에서는 조금 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르게 좀 매수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전자 팔고 그만큼 하이닉스 사고, 현대차라든가 이제 현대그룹 계열사들 이런 것들 팔고 네카오 사고,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매수한 종목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까지. 그래서 약간 좀 가격 부담이 덜하거나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쪽에 관심을 좀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뭐 기관 외국인들 코스피의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에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도 쪽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는 건 아닌데, 에코프로빔이 둘 다 이제 매도에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뭐 특정 업종을 팔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뭐 업종 내도 골라 담았죠. 예를 들어서 SM은 팔고 JYP는 사고 이렇게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좀 골라 담는 모습이었고, 오늘 기관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근데 저게 업종이 아니라 그냥 시가총액 순서대로 순서만 바뀌고 그냥 고르게 산 거예요. 저 안에 쭉 보면 시가총액 탑10 안에 있는 종목들 웬만하면 저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담았다. 시가총액 상위 그냥 쓸어 담듯이,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선배 일화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뭐 고를 때 결정장애 있어가지고 이제 빵집 가가지고 이거 뭐 사지 하고 고르고 있는데 그 형이 손으로 다 쓸어가지고 너 이거 다 먹어 그러면서 아는 형이 그런 적이 있었다고. 2000년대 초반 얘기인데, 하여간 이제 기관들은 약간 좀 쓸어 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일단 미국 시장은 그 미국과 유럽 갈등 해소 가지고 이틀 동안 해먹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재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일 무난한 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트럼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변수들이 있어서, 근데 좀 실적으로 과연 갈 거냐, 그렇게 되면서 오늘 미국에서는 빅테크 그 메가세븐이 오래간만에 일제히 동시에 다 올라갔었거든요.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팔아서 나머지 사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빅테크가 빠지기만 하면 또 시장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하다못해 빅테크 일부라도 좀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강대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끌고 와줬잖아요. 그 전에는 뭐 조방원이 끌고 왔다고 치더라도.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메인 대장주들이 또 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기존의 그 대형주 중에서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던 중형주 업종군에서 두 개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와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1000은 이제 넘어갈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오늘은 고르게 다 올라갔는데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어떤 메인 업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을 사는 자금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순매수가 1조 원. 근데 저게 기존 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위부터 4위까지 보면 12월 28일, 12월 28일, 11월 28일, 12월 26일 다 월말이잖아요. 더 월말 때 저렇게 들어온 거는 정상적인 매수가 아니라 무슨 뭐 배당 또는 이제 수급 이슈 있는 거, 요런 거 가지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1조 원 들어온 거는 그런 날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ETF 중에서 코스닥 쪽에 대규모 사들이는 ETF가 가동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매일 저렇게 살 수는 없고 또 한 번 매수하고 며칠 쉬었다가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근 보면 그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이틀 매수한 적이 없어요. 코스닥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틀 매수한 거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틀 연속해서 대규모 1000억대 매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금융투자가 예전에는 그냥 증권사가 저렇게 매수할 수 있나, 연속적으로 매수 못할 텐데 그랬는데, ETF가 이제 자금으로 완전히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최근에 그 지점에서
계좌 개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코스닥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매물은 나오겠죠. 매물은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래서 좀 종목들, 어떤 업종, 제가 뭐 계속 몇 달 내내, 작년도 내내 말씀드렸던 거, 지수 보지 말고 업종 변화 집중해야 된다. 지금은 뭐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7만 돌파, 예, 정말 감사합니다. 7만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0만 가서 이제 실버 버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